여러분, 6화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달달한 로맨스부터 숨막히는 긴장감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회차였죠. 특히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이연의 눈빛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6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연지영이 넘어져서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이연의 반응이었어요. 괜찮나? 하며 걱정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에서 이전의 차갑고 폭군적인 면모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그저 사랑하는 여인을 걱정하는 한 남자의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애타게 찾던 가방에는 가장 중요한 망운녹록이 사라져 있었어요. 절망하는 연지영에게 요리 대결이 끝나면 꼭 찾아주겠다 며 다정다감하게 위로하는 이연의 모습. 정말 심쿵 포인트였습니다. 드디어 예고에서 봤던 명나라 사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천요리대가 당백룡, 그의 조카이자 수제자인 사천요리의 선녀 아비수, 그리고 공자의 후손이자 산동요리의 대가 공문내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죠. 연지영이 처음으로 선보인 흑임자 마카롱. 여러분, 그 시식 장면 연출 정말 웃기지 않았나요? 마카롱 특유의 바삭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에 완전히 놀라는 명나라 사신들의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아마 그들에게는 정말 신세계였을 거예요. 요리 경합에 킥이 될 고추를 빻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가는 연지영을 굳이 따라 나선 이연. 여러분, 이연의 속마음이 다 보이지 않았나요? 연지영이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따라온 게 눈에 빤히 보임. 이거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달달한 저작거리 데이트를 하게 됐죠. 이연이 연지영에게 선물한 놀이개. 연지영이 말하길 이게 망운녹록에 있었다 고 했는데 이걸로 봐서 정말로 망운녹록은 이연이 현재도 작성하고 있는 연지영의 요리 레시피북이자 연모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서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지영이 이연에게 준 붓꽃. 꽃말을 찾아보니 좋은 소식 잘 전해주세요 라는 뜻이더라고요. 혹시 연지영이 떠날 때를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땅에 떨어진 붓꽃을 무릎까지 꿇고 소중히 주워드는 이연의 모습에서 정말 강렬한 로맨스를 느꼈습니다. 이번 요리 경합의 세 가지 주제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고기 요리, 명나라와 조선의 요리 바꿔하기, 인삼이 들어가는 탕 요리. 쉽지 않은 주제들이었죠. 연지영 외에도 맹숙수, 엄숙수가 함께 팀으로 나서게 됐는데 이번 경합은 단순히 요리의 맛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물품 거래와 왕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공녀 100명과 인삼 채굴건까지. 그 뒷면에는 재산대군의 비밀 거래가 있었던 거죠. 이연의 강경한 목소리에서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 는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7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고편과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지영이 압력솥 제작을 위해 장영실의 후손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시작될 것 같아요. 증기를 가둬내는 솥이라면 평범한 삼계탕이 아니라 기적의 맛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연지영은 조선시대 최대 발명가 장영실을 떠올리며 그의 후손인 은둔의 대장장이 장춘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연이 또 함께 나설 거예요. 연지영을 혼자 보낼 수 없다는 핑계로 말이죠. 이연, 공길 그리고 연지영은 몰래 장춘생의 초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장춘생의 초막은 대장간이라기보다는 기술 연구소에 가까웠을 거예요. 온갖 기물과 기계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죠. 하지만 장춘생은 냉담했습니다. 관의 일부터 살려는 자들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소. 그가 도면을 보자마자 단칼에 거절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의 조상 장영실이 끝내 누명을 쓰고 죽어간 기억 때문이었던 거죠. 장춘생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지영의 설득과 감동의 순간. 하지만 연지영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녀는 장춘생에게 직접 파전을 부쳐서 먹어보라고 권할 것 같아요. 그것은 장영실이 손자에게 자주 해주던 음식. 기름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익숙한 향에 장춘생의 눈빛이 흔들릴 거예요. 한 입을 떼자마자 그는 눈물을 흘릴 것이고 할아버지는 벽을 깨고 세상에 나온 분이었어요. 숨어 살기를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라는 연지영의 말에 결국 장춘생의 결심이 꺾일 것 같습니다. 총통의 원리를 응용하면 압력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고 말하며 장춘생이 도와주기로 결심할 거예요. 압력솥은 폭발 위험이 있는 장치였기에 그 누구도 쉽게 도전할 수 없었던 기술이죠. 드디어 3일 만에 조선 최초의 압력솥이 완성되는 순간. 하지만 예고는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연과 숙수를 모두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재산대군이 자객들을 초막으로 보낼 거예요. 표적은 대령숙수다 라는 무서운 대사와 함께 말이죠. 검은 복면을 쓴 무리들이 칼을 뽑아들고 들이닥치고 이연과 공길이 앞장서서 싸울 것 같아요. 연지영이 쓰러지는 장면도 나왔는데 아마 큰 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불을 뿜는 총통이 등장합니다.
장춘생이 직접 발사한 철환이 자객 무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거대한 폭발과 함께 자객들은 사라지고 초막은 무너져 내리겠지만 다행히 압력솥은 무사할 것 같아요. 연기 속에서 이현이 연지영을 끌어안고 나올 테고 궁궐로 사람을 보내어 어이를 오게 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연지영이 무사히 치료를 받은 후 요리 대결에 응할 수 있을 거예요. 살고지 들에서의 자객들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이현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공격이 예사롭지 않다고 여기며 당장은 요리 대결이 먼저이니 무사히 끝내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결심할 것 같습니다. 7화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연지영과 이현의 로맨스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깊어질지. 둘째, 장춘생이라는 새로운 캐릭터와 장영실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셋째, 압력솥 제작 과정과 그 기술적 디테일들. 넷째, 제산대군 일당의 본격적인 방해 공작과 그 결과. 마지막으로 이현이 진짜 폭군의 면모를 되찾는 순간이 올지. 여러분, 정말 7화가 기대되지 않나요? 달달한 로맨스 속에서도 긴장감 넘치는 액션과 요리 경합을 위한 준비가 동시에 진행될 것 같아서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과연 연지영이 압력솥이라는 비밀 병기로 명나라 숙수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